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선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주간 기준으로 나란히 4%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목요일장에 조정을 받았다가 금요일장 변동성 보였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해줬는데요. 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도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 이번 주에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 그리고 이번 주장은 어떻게 작전 세워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부양책 허리업 그리고 차량 반도체 품귀입니다. 부양책과 차량 반도체 품귀 현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KTNG 21년 흐름도 이상무라는 제목의 종목 리포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체기의 고수익 종목 마이크로니들 기술 기반 바이오 기업, 이 기업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오늘의 투자 작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투자 작전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할 거고요. 오늘의 작전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입니다. 경기부양책 허리업이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또 미국에서 부양책 관련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예산 결의안을 가결을 했고 이제 공화당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작전 세워볼까요? 네,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하는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기부양책 사실상 공화당의 그림과 민주당의 그림은 조금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규모에서 조금은 좀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민주당 바이든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1.9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천조 원이 좀 넘는 그런 경기부양책. 그 반면에 공화당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수구를 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약 6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김성현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대한 어떤 그 조정안이 실제로 통과를 하게 되면서 그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된다라면 양당의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경기부양책의 통과가 가능하게끔 지난 주말 이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서 바로 미 하원에서는 1.9조 달러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안이 실질적으로 가결이 되면서 이제 그 상원 가결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이든 부양책에 대한 의결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해달라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의회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펠로시 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주 이내에 상원의 가결 통과를 기대한다. 그게 목표다라는 부분. 그만큼 이때까지 사실상 지난 연말부터 지지부진하게 끌려져 왔었던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2조 달러, 1.9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버팀목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다만 시장 전망은 조금 좀 양분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감, 당연히 블루웨이브에 대한 속도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협상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공화당과 협상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혹여나 노이즈의 출현이 없을까라는 그 방향성에 대한 어떤 고민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종 합의 규모에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임에는 틀림없다라는 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시장 내에 돈을 푼다라는 이야기고 재정 확대를 통해서 돈을 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통화정책의 통화당국인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을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 확대 정책에 의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시장 내 돈이 더 풀리게 된다라면 시중 내 미세한 금리 변화의 가능성, 금리 변동성이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금리의 인상 가능성. 이 부분,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의 변동성이 결국은 유동성의 훼손의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시장 다소간 조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시장 내 미세한 변화. 우리 시장에 다들 아마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2월, 그리고 1월, 그리고 2월 초 미국의 시중금리 변화, 미국 국채금리의 미세한 변화가 유동성에 대한 의문을 시장 내에 제기시키는 그런 모습이 1월 달 미국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 지지난주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나타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역시 유동성의 흔들림의 최종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유동성 부분일 것이다라는 점. 근데 재정 확대에 따른 유동성의 증가, 이 부분 상당히 시장 내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지나치게 증가가 된다면, 그리고 급작스러운 유동성의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시중 금리의 미세한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는 다시금 시장 내 변동성 요인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찾아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플레 우려라는 점으로 다시 한번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부양책이 되면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증가가 하게 되면서 결국은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은 결국은 금리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내 다소간 유동성 훼손 요인으로 작용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유동성 훼손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 내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디플레이션 상황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상황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리플레이션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 꼭 좀 감에 두시면서 리플레이션, 이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의 어떤 그 핵심 축이 어딘지, 그 핵심 축은 결국은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여기에 원자재, 그리고 내구 소비재와 물류 운송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 디지털 인프라는 당연히 반도체 IT와 5G 통신이다라는 점. 지금 하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디지털 인프라, 원자재, 내구 소비재, 그리고 운송까지 글로벌 물류가 새롭게 원상복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상 물류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디플레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인 지금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바이든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친환경, 디지털 인프라, 원자재 그리고 내구 소비재에 더해서 운송까지 지켜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함께 확인할게요.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 대란입니다. 지금 꽤 이런 뉴스가 나온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이 완성차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지속이 될 것이냐. 그리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의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품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마진, 마진이 상당히 박한 저가 반도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메이커들, 소위 말하는 메이커들이 차량용 저가 마진 구조를 가진 차량용 반도체의 매출 비중, 생산 비중이 상당히 한 자릿수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그리고 각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의 어떤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은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현재 반도체의 어떤 그 수급을 미리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완성차 메이커들의 생산이 정지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완성차 업체 생산 중단 선언을 한 회사들, 뭐 폭스바겐,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GM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올스톱이 된다. 생산 라인이 올스톱이 되면 차량용 반도체의 문제 그리고 완성차의 문제 이를 더 넘어가서 다른 부품 제조사들의 납품 문제까지 확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정부들이 나서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원활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호소 아닌 호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자동차 반도체의 어떤 그 핵심 공급 부족이 나타나게 된 핵심 배경은 그들의 마진 구조가 너무 박하다, 너무 낮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늘리질 않고. 근데 지금 점점 그 상황이 변해가고 있죠.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완성차 자체가 만들지 못하게 되고 완성차에 을 바라보고 있는 납품을 하고 있는 2만 개가 넘는 부품 업체들 이 회사들마저도 고사 위기에 놓일 그럴 가능성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품귀 현상 이를 결국은 가격 확대로 커버를 하게 되고 이 가격 확대가 나타나게 되면 생산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근데 단 생산 공정을 다시금 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실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지금 현재의 품귀 현상이 극복되어지기는 상당 부분 어렵다. 그러면 품귀 현상이 극복되어지기 전까지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게 하루 일희일비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관련 업체들 일단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상승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의 보급 확대 그리고 각종 주행 안전장치의 보급 확대,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레벨업. 올해 안에 3단계를 거의 완성을 시키고 4단계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뭐 배터리용 반도체랄지 아니면 그 주행 안전을 위한 각종 CPU랄지 이런 뭐 지도와 관련된 그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센서와 관련된 센서 모듈,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모듈. 결국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그 업황 자체가 슈퍼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었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도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메모리 반도체, 공룡 IT들의 뭐 아마존이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메인 서버들의 증설이 잇따르고 있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각 증권사들조차도 지금 현재 서버 용량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들. 결국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PC의 교체 주기에 진입한 부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비메모리 같은 경우, 통신 칩,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의 각종 수요가 폭증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점. 결국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량용 반도체 이 자체도 상당 부분 롱텀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반도체와 5G 통신과 관련된 그 부품, 장비 업종까지 관심의 영역군에 넣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상당히 나의 어떤 그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 빠르게 회복된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앞으로의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서 더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또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호황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품 장비 업종 꼭 주목을 해보자라는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는요, 설 연휴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숨고르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주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예, 이번 주 우리 시청자들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환율의 변화,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의 변화에 가장 우리가 눈높이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바로 외국인들 수급 그 자체가 시장 방향성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점점 이제는 좀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조금은 더 많아지고 있는, 따라서 시장의 긍정적인 투자 흐름의 방향성이 조금은 더 담보되어 있는, 조금 더 확실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 내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는 미국의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이 원안대로 그대로 상원의회를, 이미 지난주에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상원의회를 통과할 그럴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졌고, 그 자체 또한 이제 시기가 거의 1, 2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의 첫 번째 실망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오히려 시장의 어떤 그 긍정적인 안도 심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악화, 코로나 부담, 급격한 코로나의 악화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수도권은 그대로 뭐 9시 영업 제한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는 10시까지의 영업 확대 등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어떤 그 코로나 악화, 급격한 악화 상황은 이제 좀 벗어나고 조금은 좀 안정적인 그런 그림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 산업별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나 통신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원자재도 그 영역군에 포함이 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해상 물류, 해상 운송, 해운업까지도 지금 현재 거의 바닥을 통과해서 이제 상승 사이클로의 진입, 성장 궤도로의 진입,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진입, 이제 그 거의 임박과 맞물리게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달러화의 약세 지속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게 되고, 지난주까지는 환율의 변동성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달러화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 하지만 이제 경기부양책 통과가 임박을 하게 된다라면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다소간 지금 하향 안정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그림은 외국인의 어떤 그 유입이 조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본격화되어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게 된다라는 부분. 따라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을 이번 주 짧은 3일의 영업일이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 왜냐하면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발전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다우지수가 약 4%, S&P 500이 4.7%, 나스닥이 6%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 가장 큰 것 뭐냐 하면, 일단 뭐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호실적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하원의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상원의회 통과, 짧은 시간 안에 기대감 분명히 있다. 여기에 실업률의 개선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백신 기대감. 물론 이제 존슨앤존슨이 긴급 승인 요청을 하면서 26일 이제 임시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 승인 가능성이 이번 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 긍정적인 백신 뉴스가 또 들려왔다라는 부분. 백신과 관련된,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번 주 외국인 수급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하시면서, 그 외국인 수급은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곧바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탐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은 재정 확대가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 부분은 달러화의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달러화의 약세는 상대적으로 신흥 국가에 대한 어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발제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이제 리밸런싱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있을 수 있고, 환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생각을 하셔야죠. 이번 주 9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유럽에서 MSCI, 우리나라 MSCI 편출입 종목에 대한 확정 발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실질적인 발표는요, 우리 시간으로 10일 수요일 아침 7시가 되겠습니다. 수요일 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외국인들의 그리고 실질적인 발효는 2월 26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출입 종목은 결정되게 된다. 편출입 종목.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 가능성, 종목별로 나타날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상당히 중요하죠.
고점 부담이 있으니까요. 밸류에이션 부담을 분명히 염두에 둔 상황에서 종목 차별화 가능성, 그 종목 차별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더 상승 사이클로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슈퍼 사이클로에 진입이 예고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성장 사이클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종, 5G, 친환경, 그리고 해운, 여기에 더보태서 자율주행까지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긍정적인 일희일비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보다는 추세를 가진 그런 전략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또 달러화와 원달러 환율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들, 과연 우리가 투자에 참고를 하는데 다 믿어도 될지 하나하나 낱낱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허반석 전문위원의 리포트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KTNG입니다. 양호했던 실적 흐름 21년 흐름도 이상무라는 제목의 매수 리포트 들고 오셨는데요. 자, 이 리포트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KTNG의 리포트입니다. KTNG의 리포트고요. 제목은 양호했던 실적 흐름 21년도 흐름도 이상무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2월 5일자 리포트입니다. 지난 금요일 2월 5일 종가가 KTNG가 8만 원이었고요. 목표 주가가 11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 또는 괴리율이 약 40%가 넘어가는 흐름이다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DO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가 굉장하게 크게 차이가 날 때에는 이 리포트는 단기간에 이 가격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리포트구나. 장기적인 흐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흐름을 보았을 때에 이 목표 주가를 산정한 거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셔야 이해가 되는 리포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리포트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가 8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가 11만 4천 원이기 때문에 그 상승 여력도를 표시는 했지만 이 부분 많이 올라가네 바로 사야 되겠다라는 접근보다는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가 차이가 난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3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이상,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 또한 넘어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1년도 양호한 실적 흐름,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7%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기대치가 3,144억 원, 그리고 신한금투에서 기대치는 3,134억 원이었는데 3,38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이나마 넘어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숫자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숫자 같은 경우에 연결 매출 이익 1조 3,41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매출이 나오는가를 살펴보시면 다들 잘 알다시피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담배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담배만으로는 부족하다. 금연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세금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담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이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홍삼인상공사죠. 홍삼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분야에 대해서 딱 포인트를 나눠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담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이 지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21년도에 수출 물량이 회복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부동산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전년 대비 61% 상승한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래 먹거리 시장을 준비를 잘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홍삼 매출에 관련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음식료 섹터, 건강기능식품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홍삼은 줄어들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드렸기 때문에 홍삼 관련된 부분도 연 매출액이 1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21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1년도는 연간 영업이익 7%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7% 성장인데 하루하루 또는 매해 증가해 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담배와 그리고 홍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21년도 연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조 6,004억 원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1조 5,800억 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으로서 매해 매출액도 5% 이상, 영업이익은 7% 이상 늘어나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반영되는가, 그리고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로 국내 시장을 조금 더 공략하고 있고요. 국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회복 시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신장이 기대된다라는 포인트가 좀 더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14만 원을 꼽았는데요. 14만 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년 이상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유지, 상향, 하향하는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상향 보고서는 현재 주가가 차트 흐름상 이 추세를 이어가거나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 상향 보고서와 유지 보고서, 하향 보고서 어느 보고서든지 간에 주가의 현재 주가 차트상 흐름상 어느 타이밍에 상향이나 하향이나 유지가 나왔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DO 같은 경우에는 괴리율이 상당히 높은 보고서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차트 흐름상 굉장히 고점 영역에서 그 상향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출고 시점이 DO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주가 추이에서 보고서가 출고된 때가 단기 고점 영역이었습니다. 그 고점 영역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상 단기 고점 영역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보고서만 덜컥 보시고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6만 원 이상이다 라는 부분들 살펴보시고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이 추세를 보시고 그리고 이 추세상 어느 타이밍에 보고서가 나왔는가를 꼭 살펴보신 이후에 그리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 굳이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상 중기 추세선 라인까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으니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 여력을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KTNG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바닥 권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 투자 매수 의견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차트, 기술적 분석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또는 목표 주가의 유지 보고서가 나왔을 때에는 추세가 살아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 하단부를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혹여나 추세를 깼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숫자가 잘 보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매수, 유지, 바이 보고서도 한번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향 보고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하향의 근거로 제시된 데이터가 어떤 근거인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하향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담긴 보고서가 아닌가. 특히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전자나 아니면 LG화학,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뭔가 하향 보고서를 내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의도가 있는가, 의도가 없는가 그 부분도 조금 판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TNG를 볼 텐데요. KTNG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락 이후의 주가 흐름이 조금 이 추세선을 깨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선을 그렸을 때에 배당 이슈 이후에는 흐름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중기 추세선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 추세선으로 하나 더 수익 극대화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기적인 흐름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이 흐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추세 하단부를 깨고 내려간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하단부 흐름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인가를 보셨을 때에는 그 기업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는가 또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가를 보시면 될 텐데 지금 KTNG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적지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TNG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가가 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래전의 저점들을 한번 추세를 한번 이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구간 저점 구간, 역사적인 저점 구간들을 현재 코로나19 저점 부분들을 통과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추세가 깨졌다 하더라도 아주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 저점부를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 상승해 줄 수도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체크 포인트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역사적으로 이 저점 구간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주당 4,800원의 배당금 때문에 하방이 경직돼 있다. 차트상 저점 구간이다.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 안정적인 현금 흐름, 담배 사업 관련한 독점점 지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진정세 이후에 수출 기대감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경영 목표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이 KTNG에 대한 보고서를 뜯어보았는데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단기간의 목표 주가 상향 또는 괴리율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로 은행 이자율 또는 시장 금리보다 높은 이율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배당 여력도 한번 살펴보셔서 이 기업 리포트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KTNG의 매수 리포트 함께 뜯어봤습니다. 일단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까지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안정적인 투자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함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허반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요, 하채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해주고 계시죠? 자, 이 시간은요, 제 포트폴리오를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일주일을 함께하고 또 주말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바로 꺼내주시죠. 네, 오늘 제가 또 우리 앵커님께 포트에서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우리 앵커님께 말씀드릴 세 종목은 라파스, 그다음에 링크 제네시스, 그다음에 우리손 FNG가 좀 되겠는데요. 자, 라파스 같은 경우 TDS죠. 경피약물 전달 기술인 용해성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을 좀 이용해서의 패치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라파스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 패치가 어디에 좀 사용되느냐? 바로 이제 미용, 패치 등 화장품 분야에서의 매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백신 패치 등으로 해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1월 28일에 장중에 26%까지 급등했다가 꼬리를 달았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좀 나왔었죠. 유전자 제조와 박테리아 기반으로 해서의 코로나19 백신에 있어서 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으로서의 또 테마로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급격하게 지금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백신 효과냐 아니면 마스크 효과냐 해서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은 백신 접종을 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감소가 되면서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점점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애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 애초였을 경우 이제 화장품 소비 심리에 대한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미세 바늘 주사가 되겠는데, 이 패치를 이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영하 20도에서 70도에서의 그 초저온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보관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더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송이라든가 보관 쪽에서의 또 수혜가 좀 됐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올해 영업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단기 순위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적자였는데 흑자로 좀 전환이 되면서 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자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링크 제네시스가 좀 되겠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시스템들을 테스트 통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앞으로의 이런 자동화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이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수혜주로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공장들의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자동화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난해에도 또 정부 쪽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조 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이쪽으로 좀 투자 이야기를 푸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도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정부 측에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에다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거기다 투자를 하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투자를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 수혜주로서요, 우리가 또 그 제네시스를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실적이 작년 이제 발표가 좀 되겠는데, 20년도에 실적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액이 약 한 128억 정도 올라갔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의 한 13%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27억 정도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165% 나왔다. 순이익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해서 흑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흑자는 나왔다. 그래서 약 한 4억 정도 나왔는데 24% 정도 좀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우리손 FNG가 좀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지 홀디스 계열의 축산업 및 육류 가공 유통 업체가 좀 되겠는데, 강원도에 위치한 유일한 LPC죠. 축산물 종합 처리장에서의 소화, 돼지의 도축, 가공 및 판매 등 육류 가공에서의 유통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축산 분유를 원료로 해서 전기와 유기성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가스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도 연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소화 돼지 쪽 도축 가공 이야기를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소화 돼지 관련된
업체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고물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고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소, 돼지 같은 경우는 사료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료의 원료가 이런 곡물들이기 때문에 옥수수라든가 대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대를 올리게 되면 원자재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소라든가 돼지의 가격도 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계 전문위원회 이 떡밥 종목 3가지, 오늘 라파스 그리고 링크 제니시스, 우리손 FNG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또 하나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라파스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 수출이 또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라파스를 오늘 꼽아보고 싶은데,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잘 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또 정배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이 종목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제가 만약 이 종목 또 매수를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저점을 지금 9월 24일에 잡고 나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종가가 27,600원에 조금 마감이 됐는데 이걸 조금 낮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150원에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 6월 달에 만들어졌던 여기죠. 38,900원을 조금 돌파를 하는 흐름을 좀 잡아보자. 그래서 한 4만 원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25,7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라파스에 대한 가격 전략. 일단 지난 금요일의 종가가 27,600원이었는데요. 오늘 매수가는 27,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멀리 잡아주셨어요. 전고점 돌파하는 4만 원 선 이렇게 바라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장기보다는 한 단기, 중단기 정도, 한 3개월 정도, 뭐 또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 성장주로서의 좀 상장이 됐는데 그동안에 그 영업이익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작년이죠. 2020년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좀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 있는 21년을 연간 단위로 해서 좀 흑자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 2, 3개월 정도 잡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4만 원을 도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어떤 수급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목표가를 상향으로 잡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좀 멀리 잡아주셔서 저는 좀 시간이 걸리려나 보다 했는데, 일단 기술 성장주라는 측면에서 빠르게 좀 올 수 있다는 점 같이 짚어주셨고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바라보면 좋겠다는 전략 함께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체계 전문위원과는 저희 잠시 후에 개장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 종목은 제가 개장 후에 또 담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잠시 후에 만나요.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치밀하게 오늘 시장 작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제는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10도 정도 내려가 있고요. 오늘은 낮 기온도 1도에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설경보가 내려진 울릉도와 독도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울릉도 독도는 낮까지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과 전남 동부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는 해소돼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이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청주가 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 속초 영하 5도, 울진 영하 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도, 울진 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